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돌풍의 팀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 주말 선두 울산을 잡으면서 시즌 끝까지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4경기에서 최종 3위 안에 들면 광주FC 창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에 이어 수비수들이 몸을 던지는 6탄 방어까지 여기에 공격수들의 틈을 파고드는 집요한 공격이 더해지면서 광주FC는 K리그1 선두인 울산현대를 경기 내내 괴롭혔습니다. 결국 광주FC는 후반 막판 이건희의 결승골로 대열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들 자신감이 매년 생기는 것 같고 일단 결과를 내니까 더 자신감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승리로 2위 포항과의 승점차는 2점으로까지 줄었습니다. 광주는 K리그1 파이널 A 상위 6개 팀 중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3위인 광주는 4위 전북과는 승점 5점 차로 남은 4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구단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합니다. 저희가 가시권에 있는 포항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던 대로 경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기가 남았지만 광주FC 홍구장의 상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수비수가 잔디에 미끄러지면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실점할 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FC 선수들은 월드컵 경기장과 염주축구센터 2개의 훈련장에 배수 문제와 잔디 파임 등으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장과 훈련 시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경우 내년 홈경기 때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구단 팬들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가장 강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유소년들이 함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 전술 노출 등의 우려가 된다라는.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지 1년 만에 구단 사상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넘보고 있는 광주FC는 오는 28일 홈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위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법원이 부도 사태를 맞은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오늘 김치냉장고 딤체를 만드는 위니아의 기업 회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니아는 근로자 체불 임금과 광주 지역 협력업체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 4곳 가운데 대유 플러스를 제외한 3곳에 대한 구제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의 한 낚시터에서 중년의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저수지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50대 남편과 60대 부인이 이곳 텐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근처 낚시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부인의 얼굴에서 산소 결핍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 나타난 점 등으로 미뤄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스 냄새가 나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것 같다. 어제 밤에 텐트 안에서 몸이 아파 앓는 소리가 났다고 함. 이렇게. 이곳 텐트 안에는 LPG 가스통과 연결해 온수매트를 데울 수 있는 난방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주로 이제 여기서 나가고 저기 동네 앞에서 쉬고 밖에다가 놔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안에다가 간접도 그냥 넣고 해놨다가 좀 따뜻해지면 끄고. 1년 전 광주의 한 캠핑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물을 끓이려 번개탄을 피웠지만 그대로 잠이 들면서 변을 당한 겁니다. 실험을 통해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3인용 텐트 문을 닫고 가스 난로를 켜자 1시간 40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5,700ppm을 넘어섰는데 이는 위험 기준 1,600ppm의 3.5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험에서는 또 차량보다는 텐트의 산소 농도가 더 빨리 감소해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불과 50분 만에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트 내에는 좁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풍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하부에 시오가스가 밀집되므로 특히 주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9년간 캠핑장에서만 가스가 새거나 폭발한 사고는 모두 15건. 이 중 절반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고 10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를 꿈꾸는 신당 세력과 소수 정당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광주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진보당은 현수막 정치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제 타파를 앞세운 제3지대 세력들이 광주에서 시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와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참석해 호남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호남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호남이 이른바 반국가 세력의 본산처럼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다시 민주당을 한 번 더 선택하면 광주가 발전할 수 있을지. 정치개혁, 세대교체를 위해 중도 세력을 모은다면 제3지대가 성공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되는데 현재 있는 정당들이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거울처럼 방향만 바뀌었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내 소수 정당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실망한 중도 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문구를 바꾸는 현수막 거리 정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너무나 답답한데요. 누군가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해야 해서 저희가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 현수막에 박수를 쳐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현수막 정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세력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신안과 순천 갯벌만이 세계유산에 포함돼 있는데요. 여수와 고흥 갯벌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생태계 보전 등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다와 대지가 만나는 갯벌은 온갖 생명의 신비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갯벌 중에서도 여자만 갯벌은 탁월한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수와 순천, 고흥 등으로 둘러싸인 여자만에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 백로를 비롯해 2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새들이 머무는 핵심 기착지로 꼽힙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여자만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수와 고흥, 무안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겁니다. 지난 2021년 보성, 순천 갯벌 등 4곳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단계에서 갯벌이 이제 보성, 순천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요. 그 인접으로 해서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고흥과 무안과 달리 여수는 아직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빨리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갯벌에 대해서 좀 자세한 생태학적 또는 지질학적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오는 2025년 현지 심사를 거쳐 이듬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박에 사용하던 돈은 경찰에 압수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압수된 도박 자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보관실입니다. 압수물 등 사건 관련 증거품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는 지난 6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도박 자금 190만 원을 증거보관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돈 액수만 적었을 뿐 실제로는 도박 자금을 증거물에 넣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사건 검찰 송치가 계속 늦어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 경찰관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차례에 걸쳐 압수된 2,5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 단속된 본인은 빚 갚는 데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박 사건에서 압수된 돈을 증거실로 넘기기 전에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이 함께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완도경찰서는 그동안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담당자가 밀봉이하고 관리한테 줘버리면 그대로 입고만 해고 있단 말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 압수물을 증거 보관실에 넣을 때 사건 담당자와 증거물 관리자가 함께 참여해 증거물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남 전역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서울 시민들에 알리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23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 잔치를 열고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500여 가지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신선한 전남 농수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전남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이벤트도 마련돼 개장 첫날부터 많은 이들로 붐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건물 균열이 발견돼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전체 20층짜리 건물 중 14층과 15층, 17층에서 바닥 타일이 일부 들떠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기온 차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걸로 보고 정밀 안전 진단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적혈구 제제의 보유량은 6.11분으로 혈액형별로는 O형 4일분, A형 4.11분, B형 11.21분, AB형 6.51분입니다. 지난 8월 1일 적혈구 제제 11분을 확보하고 있던 것에 비해 70여일 만에 40% 가까이 줄었는데 특히 O형과 A형은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명 나눔 헌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학생 10명 중 8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의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올해 82.4%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77.1%로 나타났고 전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도 5년간 평균 45%가 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한방병원에서 부당 이득으로 인한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광주 한방병원 88개소의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9만 4천 건으로 전체 건수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와는 2만 7천 건의 차이가 났으며 한방병원 수가 비슷한 서울과 비교하면 약 4만 건이 더 많았습니다.